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국왕보건학이라는 교과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이종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과 직접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강의를 하게 된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왕보건학이라는 교과목은 구강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치아 건강을 연장시키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강 건강과 관련된 개념과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구강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학습하는 교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치아 우식증이라든지 그리고 치주질환, 부정기압 등의 구강병 예방에 관해서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구강병의 역학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학은 구강병을 예방하여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은 PBL,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해 진행되며 이번 시간에는 PBL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80이라는 치약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2080이라는 치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2080.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치약 회사에서 말하는 2080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2080의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혹시 감기? 감기일까요? 감기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감기는 1주나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갖고 다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절로 낫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약을 먹으면 일주일, 먹지 않아도 7일. 뭐 이런 말 우습게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잇몸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입에서 냄새도 나고 피곤하면 입안이 붓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양치를 할 때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가운데 7명 꼴은 우리 입안에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병은 잇몸 질환입니다. 흔히들 치아 건강 오복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복 중에 하나는 치아가 아니고 건강입니다. 옛날 신라에는 치아가 건강한 사람을 왕으로 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라고 김부식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경주에는 신라의 천년고도입니다. 신라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명칭으로 거서간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인 남해는 차차웅이라는 왕 대신 명칭을 사용을 했고요. 3대 유리왕부터 제18대 실성왕까지는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대 눌지왕 그리고 22대 지중왕까지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왕이라는 호칭은 23대 버풍왕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제2대 왕인 남해 차차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의 아들인 방유리와 사위인 석탈해가 왕위를 이을 후보에 올랐습니다. 누가 더 나을지 고민하던 왕실에서는 두 사람에게 떡을 입에 물게 했답니다. 떡을 왜 입에 물게 했을까요? 신라의 왕실에서 방유리와 석탈해 중 누가 왕위를 이을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석탈해가 말했습니다. 성스럽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떡을 물어서 이가 더 많은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떡을 물어보니 방유리의 치아가 석탈해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유리가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신라의 3대 왕. 새롭게 왕이 된 방유리는 유리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유리이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금이란 말은 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어린 사람보다 보통 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은 법이죠. 이가 더 많은 사람을 왕으로 뽑은 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왕을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수업은 국왕보건학이니까 아마 이 자기 관리를 잘했지 않을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 치아가 많았겠죠. 예를 들어 칫솔질이나 단 음식들을 삼가했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국왕보건도 성실하게 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왕이 나라를 역시 잘 관리하고 부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옛 신라인들의 지혜로운 생각이 엿보이는 우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서 첫 번째 퀴즈 정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치아 계사에서 말하는 2080은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라는 카피입니다. 정답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의 치아는 성인의 경우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의 치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와 위, 앞니가 8개, 그리고 송곳니 아래 위로 좌우 4개,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사랑니가 났다면 5개가 될 것이고, 사랑니가 아직까지 났지 않았으면 아마 4개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치아들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각각의 치아의 생김새와 용도에 따라서 어떤 치아는 자르고, 어떤 치아는 찢고, 어떤 치아는 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작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 보건 관리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학습 자료실에 제시한 3가지의 과제를 통해 여러분의 구강 보건 향상과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의 일익을 담당할 치과 기공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수업에 여러분은 3가지의 제시된 문제를 확인하고 그 3가지의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PBL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BL 수업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BL 수업은 교수님이 PBL 문제를 제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받은 여러분은 팀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학사 일정에 의해서 개별로 문제를 수행한 후 추후에 팀 활동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을 거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과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을 거친 후 문제 해결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발표 및 제출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학습 결과 정리 및 평가를 거쳐 PBL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L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므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문제를 받게 됩니다. PBL 수업 학습 자료실에 제시하였던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색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네.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색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네.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내일을 경험하고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네.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고 수성대 학교에 다니며 오늘처럼 내 꿈에 다가서네. 두근두근 매일 설레는 날 대구 수성대학교. 네, 예시로 보여드렸던 PBL 동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동영상에 문제 제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윗니, 양쪽 송곳니가 심하게 덧니고요. 아랫니도 전체적으로 삐뚤삐뚤한 편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저희 아이의 치아가 유치 전니 때는 가지런하고 예뻤는데 영구치 어른니가 올라오면서 덧니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제시한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생각들입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서 이 아동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각들을 여러분께서 2주차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과제를 제출하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의 경우는 지금 부정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정기업 관련된 교육과정을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고 1학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동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마 과제로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BL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종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주안점을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 치아의 명칭을 한번 알아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유치와 영구치의 맹출 순서를 알아봐야 합니다. 맹출이라는 말도 아마 여러분이 생소할 텐데 붕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치아가 올라오는 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덧니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고 보고서 작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작성 분량으로 A4지 10매 내외로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6주차에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이 여러분의 보고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영문 약어라든지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마지막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용 자료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명심하시고 PBL 보고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